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에서 했었던 저평가 반도체주 찾기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기준에서 57%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많은 큰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저평가 반도체주 찾기 첫 번째였던 AMD죠. AMD 영상은 지난 7월 11일 날 올려드렸고, 적정 주가를 101.18달러로 제가 선정했는데, 당시에는 11.75% 저평가라고 판단했었는데요. 현재 주가가 벌써 109.2달러가 되면서 제 적정 주가를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AMD는 추매를 하고 있지 않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TSMC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 날 영상을 업로드했고, 당시 영상에서 저는 적정 주가를 153.67달러로 제시했고, 당시 기준으로 29.23%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120.79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요, 마이크론입니다. 티커는 MU이고요. 마이크론은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메모리 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입니다. 제품 구성원을 보면은 D램이 매출 비중의 66%를 차지하고 낸드, 플래시가 매출 비중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제품은 서버나 PC, 스마트폰, 태블릿, TV, 그리고 자동차 등에 사용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 여기에는 D램이나 S램 등이 있고,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 ROM이라고 하죠. 즉 플래시 메모리로 나뉩니다. 반도체 시장은 경기 주기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온 전형적인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2000년대 이후 PC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왔고, 그 후에 과잉 생산 또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그 이후에 반도체 과잉 생산 그리고 공급과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이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보면은 이 비메모리,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선 같은 게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마이크론에 속한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플럭추에이션이 큽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 메모리 산업의 경쟁력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자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의 플레이어만 살아남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이 메모리 시장을 다 먹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은 약 23%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치킨 게임을 거쳐서 현재 이 세 개의 메이저 플레이어만 참여하는 과점 시장을 형성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본 대로 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자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시장에는 겨울이 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기존 105달러에서 75달러로 크게 하향했고요. 그 이후로 D램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감소할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그리고 수요 감소에 따라서 이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PC OEM사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해서 사전에 재고 확보에 나서서 상당 수준의 D램 재고를 확보 중이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PC D램 수요도 위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에는 가격이 0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 분석이 나오자마자 이 글로벌 D램 1, 2위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졌고요. 마찬가지로 3위인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회복하는 양상을 띄었지만 이 분석이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크게 빠졌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대로
이 디램 수요에 정말 큰 타격이 있을까,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 세계 디램 수요를 구분해 보면 서버가 33%, 스마트폰이 32%, 그리고 PC가 15% 순으로 대다수의 수요는 서버와 스마트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PC 수요가 감소하고 PC 디램 가격이 5% 감소하면 당연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과연 겨울이 온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전 세계 서버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투자 지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8년에 52% 증가했고, 2019년에는 1.8% 감소했고, 2020년에는 32% 증가,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20% 증가,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약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는 IT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버 증설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대규모 서버 용량 증설 요구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에는 다양한 센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탑재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반도체가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 분명하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저장하고 주행에 바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고용량의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겠죠. 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마트폰 시장 역시 이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5G 스마트폰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디램에 대한 수요도 조금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마이크론의 재물을 좀 볼 텐데요. 일단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로스 마진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번 분기에 43%를 기록했거든요. 상당히 높은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성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보면은 지난 분기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2%입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고요. 마이크론이 제조업인 걸 감안했을 때 32%면 저는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순이익률이 29%로 상당히 높습니다. EPS 역시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뽑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주요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경영진의 전망을 좀 보고 싶은데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AI, 5G 등으로 인해서 디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디램 수요 성장률은 20%대, 그리고 낸드 수요 증가율은 30%대 중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0%대 후반, 그리고 낸드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약 30%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전망을 보면은 앞서 살펴본 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 전망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경영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모건 스탠리를 따를 것인가, 여기에 직면해 있는데 경영진의 판단이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렸는데요. 일단 이번 분기 마이크론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1.5 빌리언 달러입니다. 약 15억 달러인데 다음 분기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음 분기도 이어지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150밀리언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3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고, 이거는 잉여 현금 흐름 기준 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이어 19부터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차입을 상환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마이크론의 잉여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을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뛰어나기 때문에 차입 상환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 되는데, 차입 상환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총 부채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차입 상환을 하는 만큼 차입을 늘리는 거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고 있긴 하지만 이 유통 주식수를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뭐 자사주 매입을 적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뭐냐면 이 R&D expense인데요. 이게 R&D 비용입니다. 근데 R&D 비용을 보면은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R&D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시면 이 gross profit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 대분 상당한 비중으로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이 1649밀리언 달러인데 여기에 비해서 641이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R&D에 투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고요. 여기에 모든 밑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인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재무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 프리 캐시플로우를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프리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보시면 경쟁사인 웨스턴 디지털이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또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TSMC에 비해서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투자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훌륭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면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Price to Earnings Ratio, PE Ratio라고 하는데, 마이크론의 PE Ratio는 15.62인데요. 산업평균이 24.99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Price to Earnings Growth Ratio, PEG라고 하는데 이것도 0.25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산업평균이 0.5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V to EBITDA도 7.22인데 산업평균이 18.7이기 때문에 같은 산업의 경쟁사들 대비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Price to Cash Flow를 보면은 7.65인데요. 산업평균이 22.24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Price to Cash Flow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마이크론의 캐시 플로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낮게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경쟁사 대비, 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봐도 22명 중에 16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6명은 보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1.69달러로 현 주가 대비 무려 51.51%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집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랑 에비타 멀티플 방식으로 접근해서 117.06달러를 산출했고요. 현재 주가가 73.99달러인 걸 감안하면 현 주가 대비 58.21%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2021년 2분기에 슈퍼 인베스터, 헤지 펀드들이랑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종합했을 때 퍼센티지 기준으로 탑 10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론이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보면 릴루라는 분이 있고요. 되게 유명한 가치 투자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모니시 파브라인, 그리고 데이비드 테퍼, 가이 스피어, 세스 클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크게 늘린 기관들을 보면 이 세퀘이아 펀드랑 바우포스트 그룹, 바우포스트 그룹은 세스 클라만이 이제 이끌고 있는 기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죠. 이 세스 클라만은 마이크론을 늘리고 있고,
데니얼 러브는 인텔을 늘리고 있는 서로 상충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모든 기관이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아래는 이제 비중을 줄인 기관들인데요. 뭐 사실 2.46% 비중을 줄인 거나 뭐 이렇게 주식수가 적은 비중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데이비드 테퍼가 좀 비중을 두 분기 연속 많이 줄였고, 모니시 파브라도 비중을 지난 분기에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 정도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지금 마이크론을 매력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이 기관도 있다는 거를 참고차 말씀드렸고요. 현재 이 마이크론은 배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은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당을 시작하는 거고, 그 규모는 일단 주당 0.1달러의 분기 배당을 발표했고, 시가 배당률은 현재 주가 대비 약 0.5%로 상당히 낮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마이크론의 잉여 현금 흐름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을 늘려나갈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배당 상승주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 반도체 사이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고, 향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정적인 전망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재무나 이 밸류에이션을 볼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했고,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절대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니고요. 단순히 제가 공부한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저평가 반도체주 찾기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비슷하게 다른 시리즈, 비슷한 시리즈, 예를 들면 저평가 헬스케어 기업 찾기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의견이나 피드백은 언제든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